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드디어 이벤트는 정확히 예상대로 나왔어요. 네. 9년 반 만인가요? 어떤 금리가 올리는 걸 결정됐고요. 어떤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지금까지인데요. 전체적인 시장 2시간대 흐름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그 시장 금리에 대한 흐름에 대한 좀 정확히 반영이 됐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일단은 잦아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타 법인 매수 물량이 458억, 근데 외국인 매도가 310억이니까 드디어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쪽에 대한 매도를 제외한다라면은 사실상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은 좀 잦아들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에서 한 192억 정도에 대한 매도가 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193억 정도에 대한 매수. 그러니까 뭐 쇼커버링이 됐던 뭐 진짜 매수가 됐던 어쨌든 매수세에 대한 유입에 대한 쪽 코스닥에 대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어제 이미 좀 선반영이 해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스닥, 코스피 모두 그 반등폭에 대한 쪽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다에 대한 부분에 이제 좀 더 방점을 찍고 있고요. 중국 시장도 이제 플러스 진행이 되고 있고 홍콩이 금리를 또 인상을 했습니다. 홍콩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인상이 되는 차례니까 이제 공을 받아서 중국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쪽이 나오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산타 랠리가 이제 결정이 될 거냐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동안의 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금 집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11월 달에 거의 이제 북클로징을 했었거든요. 북클로징 끝나고 나서 이제 내년도를 보는 이제 매수에 대한 쪽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 부분에 대한 쪽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위안화 고시환율에 대한 쪽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요. 위안화 고시환율에 대한 쪽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어제도 이제 그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뭐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반등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되면 유가에 대한 급락,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원유 재고에 대한 쪽이 좀 증강으로 나오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쭉 보게 되면은 금 가격에 대한 쪽도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그 금 가격에 대한 쪽도 반등을 줬고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 같은 경우도 한 2.3%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물 ETF 같은 경우 어저께 2.6% 반등을 하면서 글쎄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그 주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안 나와? 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 아침에 출발한 상태에서 큰 변동이 없어요. 그죠? 코스피만 조금 음봉 나 있고요.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조금 음봉 보이는 것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죠. 장중 출발 이후에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기관이나 외국은 좀 어떤 느낌 갖고 있어요, 솔직히요? 느낌으로? 느낌으로는 일단은 지금 오늘 그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에 대한 타진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보고서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보게 되면 태양광이 올라가고 있는 거 이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공매도 쪽에서 이제 루머 같은 것들이만 나오면서 이제 매도 나오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한때 10% 이상에 대한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잡아넣어야 되는데 공매도 루머에 대한 좀 가중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윗방향은 본의 아니게 수익 보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랫 방향은 지 혼자 처먹겠다고 그 가짜 소식 퍼뜨리면서 이렇게 하는 놈들은 철저하게 아마 가중 처벌에 대한 쪽까지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정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매도 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또 그러더라고. 12월 15일 날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국회의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12월 15일 날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면요. 왜요? 거기 뭐 예비 후보? 예비 후보 등록은 이미 지금 받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다 그래갖고 방송을 뭐 출연해서 뭐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나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가 누가 하더라고요. 진행은 상관없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어. 진행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런 예비 후보 뭐 등록하시고 바로 내보내시죠, 그럼. 그런가? 아니 뭐 누가 자격이 안 될 거라 그러더라고. 자격이 안 된다. 그래갖고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또 4년을 뒤로 미뤄야 되는 건가 이거? 늘 미루고 있죠. 이제 가고 싶어.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 법안을 만들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당인가 야당 한 명 있어. 홍모식인가 뭐 그거 얘기 가끔 해요. 얼마 전에 그 양반이 또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시장 상황 자체를 보면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외국인이 약간의 왔다 갔다 순매수를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보면 외국인 순매도로 보이고 있는 거가 지금 현실인데요. 많이 줄었죠. 그죠? 네. 근데 아침에 보면 지금은 어떻게 지금도 볼까요? 아침에 보면 딱 눈에 띄는 거가 오늘은 딱 많이 사는 게 L전자를 좀 사는 게 좀 눈에 띄는 거가 특징이었고 네이버 이런 거 좀 사는 게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이제 다 반등하고 특히 월요일 날까지의 급락에서 네. 상당히 회복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종목도 모르겠어요. 종목도 나름 특징적인 주식은 많이 있는데 특징주 하나씩만 얘기하고 다음 코너 들어갈까요? 네. 특징주. 시장의 특징주 오늘 저는 OCI 보고 싶습니다. OCI? 아까 태양광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OCI 보는 이유는 뭐예요? OCI 보는 이유에 대한 쪽은 좀 이따가 이제 보고서 때 네.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지금 보게 되면 보조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확대, 네. 이 부분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연장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을 놓고 본다라면, 이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의외의 사이클에 대한 쪽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태양광이 진짜 크게 가는 거는 네. 지금 사이클보다는 다음 사이클에서 크게 갈 그렇죠. 텐데 지금 사이클에서도 먹을 폭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걸 말씀하고 싶었는데 100% 아닌가 확인하고 제가 그러니까 태양광 그 투자세액 공제는 네. 태양광 발전의 보급에 박차를 가하는 주요 요인이다. 네. 그러니까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쪽이 네. 내년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것이 2016년 12월 31일 이후 네. 기업 세제 이제 국택이 10% 줄어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연장하겠다라고 지금 미국 국회에서 이제 논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연장이 된다라면 충분히 태양광 쪽에 좀 더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 뉴스 나오고 나서 태양광이 일단 올라가고 있는 부분, 요거 좀 긍정적으로 오늘 보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솔라 급등했나? 네, 뭐 그것 때문에 퍼스트 솔라도 올라갔었고요. 퍼스트솔라도 8%인가 9% 올라서 S&P나 그런 주에서는 제일 많이 오른 건 주일 거예요. 네네. 제가 아까 아침에 봤는데 사유는 제가 안 봤는데 저는 특징주가 이 얘기를 했다가 우리 이성윤 교수한테 욕을 바가지 먹고 핀잔을 들었던 아프리카 TV 있죠. 네네. 아프리카 TV가 제가 말한 다음에 하루 이틀 빠졌는데 그 다음에 쭉 올라오고 있어 지금요. 아프리카 TV. 네, 그걸 말하고 나서 운이 좋게 그 다음날 네. 너 이제 삼성증권에서 투자 정보에서 그 데일리를 올렸잖아. 네네. 근데 그날 빠져갖고 그게 욕 먹었을 거라 그랬잖아. 네네. 왜 이학영 위원이 방송에서 하는 걸 듣고 쫓아냈냐? 그래갖고 욕 먹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네. 의외로 외국인이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요. 네네. 보셨어요? 오늘도 네. 하고 있어. 네. 이게 제가 보기엔 하여튼 이번에 우리 형님 리드 헤스팅즈 형님 나오는 넷플릭스 나오고요. 근데 네.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멀티 채널 네트워크. 네. 근데 우리가 나도 얘기했더니 자기가 해갖고 그건 아니라며. 그것도 우리 딱한 정보 게시판에 올렸더만. 누가? 뭐를? 마이리틀 TV는 다음 TV 팟이래. 다음 TV 팟이에요? 다음 TV 팟이라고 누가 그래요? 쓰셨던데. 그래서 뭐 그건 아닌가 봐. 근데 뭐 네. 그거는 이승원 교수가 잘못 알은 모양이야. 네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지. 네. 난 마이리틀 TV를 본 적이 없으니. 네. 전 마리텔 계속 보는데. 근데 몰라. 다음 건가 봐, 그거냐.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냐면 넷플릭스가, 헤스팅스 회장이 한 얘기가,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항상 늘 보면 이러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이런 나라에서 본방사수 하죠. 네. 영어로도 딱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헤이스팅스는 여태까지 계속한 얘기가 누가 본방 보니 이거야. 음. 본방사수란 말은 없어지는 말이죠. 본방사수하는 건 누가 해? 그럼 방송 사람이나 하죠. 그죠? 그리고 거기 출연하는 사람 직원이나 보겠죠. 본방사수는 없는 거예요. 본방사수는 시대 상황이 아니죠. 시대 상황은 본방이 아니라 혼자 나 보고 싶을 때 밤중이건 그죠? 새벽이건 혼자 보는 거죠. 네. 시대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하여튼 1월 초까지 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지금 감이 들어요. 괜히 혼자. 근데 요새 외국인이 사는 거 보면 요거가 이상해. 네. 근데 이게 딱 하나 단점은 제가 딱 한 점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단점도 하나 있어요. 근데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그런데 네. 그런 거가 좀 이슈가 있다는 것 하나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장 한번 생각해 봤고요. 오늘의 손님 모시겠습니다. 네, 김성훈의 준씨 나침판 코너입니다. 매주 수요일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목요일 했는데요. 후광 효과가 있는지 어제도 수요일날 어저께 11시 시작하기 전에 1600분 정도 됐는데 어저께 네. 시작하고 1800분 정도 됐는데요. 네. 오늘 시작하기 전부터 한 1800분이야. 네. 네? 이건 아마 순위데이를 입증하는 건가요?
솔직히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아닌가요? 시작하기 전부터 1,800원에 아마 그거는 오늘 우리 신승용 대표의 효과. 아, 신승용 아데나 투자자 뭐. 신승용 대표의 또 중요한 또 말. 그리고 무게감이 있거든. 신 대표님 존경합니다. 밥 사주세요. 무게감 있어. 네네. 신승용 대표 무게감 있고. 그분이 정말 그분 자주 나오면 좋아요. 왜냐면 네. 뭐 여기도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공부도 하고 외국에서 좀 한데다가 네. 그 사람이 기본이 뭔지 아세요? 네, 뭐. 이런 분이 무섭잖아요. 네. 기본이 제가 알기로는 화공과가 났어요. 어쩐지 신승용 대표님하고 통하는 게 있었어. 느낌상. 역시 공돌이셨구나. 화공과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대학을 MBA를 했죠, 미국 가서. 미국 가서.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오래 계시고 그 다음에 대우증권에 또 스카트에서 왔던 분이고 그 다음에 또 딴 데 갔다가. 나도 학교 다닐 때 고민 많이 했었는데 네. MBA 갈까. 네. 그냥 학교 그냥 왜냐하면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이거 뭐 한국에서 학교 다니나 미국에 가나 똑같은 거야. 근데 네. 영어 공부하기 싫어갖고 그게 아니라 저희 한국에 다니면서 알바하려고 그랬지. 알바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돈 벌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창업도 해보고 네네. 그런 거 했을 텐데. 근데 하여튼 신승용 대표는 그 화학공업인가 제가 알기로 화학공업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유화학 아까도 U51 이런 거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믿어야 돼요. 왜냐면 이 바닥을 잘 알아요. 그렇죠. 정유 석유화학 쪽에 나름 그쪽에서 외국계 증권 쪽만 따로 할 때 있었어요. 애널리스트 네. 평가. 그때 애널리스트 평가 1등을 했을 거요. 그래서 이분한테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분들 자주 모셔야 돼요. 저도 이제 신승용 센터장님 방송은 다시 듣기로 봐야겠네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화학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빅 사이클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네. 대한 쪽을 갖고서 네. 상당한 이제 감론을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화학 업종을 두고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스몰 캡 중에서 이제 과연 내년도에 이제 그 상승이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감론을박이 있는데 신승용 센터장님한테 의견을 청취해봐야겠네. 그렇죠. 근데 아까 재민님 제가 다시 보기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프리카가 다양한 걸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죠. 이거 난 개인이 노래하는 걸 볼 수도 있고 춤추는 걸 볼 수도 있고 게임하는 수도 있고 수많은 거. 그러니까 공중적으로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방송국에서 너희들 이 10개만 봐라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의 마음대로 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거죠. 뭐 다시 보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공중파에 대해서 세팅된 방송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민님 아셨죠? 네. 소개 모셔놓고 딴 얘기만 했어. 네. 이분의 김성 과장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실전 투자에 상당히 강하시고 그리고 이제 4등. 이제 한번 나가서 1등 해라. 안 되겠다. 우리 다음에 네. 방송을 한번 꾸며보자고요. 네. 내가 안 나오든지 자기가 안 나온 날은 특집으로 구성해. 네. 1등과 4등. 네. 그 누가 박병욱 전문가님이랑 네, 네. 우리 김성 과장은 혹시 아세요? 박병욱 전문가. 알죠. 그분이 1등 했대. 대학생 때 1등한 거하고 이건 최근이잖아. 그 당시 대학생 때면은 그때 아니에요? 벌써 20년 전이지. 새로운 기술 비빅만원 갈 때. 그럴 때죠. 한국 20년 전에. 어찌 됐건 1등 해봤냐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키움 대회를 참여를 못해요. 이제는 네. 네. 뭐 참여를 하라고요?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네. 나중에 나중에 네. 은퇴하고.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야 되는데 오늘 역시 금리 인상 이거 얘부터 좀 해야 되겠죠? 네. 비정상이 정상화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언론 자체가 이제는 표지에서 그러니까 페이퍼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기사를 클릭을 하게끔 만드는 게 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낚시하는 편집인들 있죠. 네, 제목 낚시 자체를 갖다가 자극적으로 쓰는 경향이 너무 심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금융시장에서만큼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되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뭐 신흥국들이 다 망하는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처럼. 네. 막상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시중에 퍼져 있었던 유동성이 위축이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로금리랑 초저금리는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결국은 제로금리나 초저금리나 물론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동성 어느 정도 흡수는 될 수 있겠지만은 이미 그러한 부분은 올해 7월, 8월 달에 한번 시장이 작살났잖아요. 한번 선반영했었고요. 이번에도 이미 충분히 두 번째 선반영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가지고서 이제 이것이 뭐 우리나라 신흥국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어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이제 극히 낮아졌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결국 그렇게 시장이 주목을 하는 금리 인상의 점진적인 속도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자,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것이냐, 늦을 것이냐. 이것도 간단합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건요, FRB 의원들 12명? 11명인가 12명인가요? 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냐면은, 금리가 뭐예요? 돈의 가치잖아요. 돈값. 돈값을 결정하는 건요, 그들 12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결정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 얘기 나옵니까? 오히려 거꾸로 디플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를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뭐 금융시장, 우리 시장 뭐 외국인이 뭐 11연속 순매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네. 차분하게 내년 1분기 먹을 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갖다가 찾아보시는 것이 낫다.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주 좋은 얘기야. 저도 비슷한 생각 갖고 있고, 이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오늘도 결론도 그랬어요. 저도 계속 쓸데없는 특집하고 왔는데, 특집할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아니 뭐 네. 지났는데 왜 특집을 하는 거야? 나 이해를 못하겠어. 어제 하면 이해를 하겠어. 워낙 방송국이란 건 그래. 네. 왜냐면 방송국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수밖에 없어. 하루 종일 금리, 하루 종일 옐렌 아줌마의 말씀 듣고, 네. 빨간 줄 주고 쭉쭉 이런 거 하는 거야. 나도 뭐 영어 할 거면 어저께 새벽에 실시간으로 했어야지. 그러니까 난 봤거든요. 네. 나 또 운이 좋잖아. 네. 오늘 뜨니까 그 새벽 3시 20분에 눈이 떠지네. 보통 때보다 30분 더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봤죠. 네. 어떻게 다 알아들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저도. 저는 한 5, 60% 알아듣나? 그리고 나 눈 떼주는만 하는데 또 그 다음에 그러고 또 보고 오면, 택시 타고 쓸 수 오면, 그걸 또 다 정리해서 해주는 애들이 있어. 미국 애들은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다 대충 이해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아까 김성관님은 참 저도 공감되는 말을 했는데, 그걸 보느니, 그거 갖고 뭐 시장이 어떻게 되는 이런 걸 보느니, 지수가 얼마 될 것 같다, 뭐 떨어질까, 이러는 걸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시대자 상황, 제가 어저께부터 자주 쓰는 말인데, 2015년 12월 오늘 17일의 시대 상황, 2016년 1월 17일 시대 상황, 그죠? 2016년 2월에 대한민국 어디로 가느냐, 어떤 뉴스가 뜰 거냐, 그잖아요. 그런 것만 잘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런 것 좀 오늘 말씀해 주신다면 네. 시대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글쎄요. 어차피 지금 연말 연초 되면은 워낙에 많은 그 경제학자, 뭐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 전망 자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제연구소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안 보거든요, 잘. 그러니까 키워드는 봐요. 네. 좀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건 보지만은 네. 그걸 가지고서 어떤 전략을 세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요, 2014년 초였을 거예요. 블룸버그에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경제학자들 70명에다가 서베이를 했거든요. 다들 6개월 내에 금리 인상할 거라고 했는데 다 틀렸잖아요. 다 틀렸지, 이것들. 네. 조지 소로스도 틀렸어요. 2013년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솔직히 수요일에 남자 여기 있던 사람도 틀렸다? 그 친구도 9월에 금리 인상한다고 했었잖아. 그나마 그거 그잖아. 조금 소리 남자 누구야? 여기 있다가 딴 데로 베스트 가는 친구 있잖아. 예, 예. 그 친구도 9월에 인상한다고 그랬었잖아. 네. 네. 뭐 아무튼 이제 9월에 안 하면 12월 하겠지라고 하겠지. 뭐. 하여튼 틀린 거지 뭐. 틀린 건 네. 틀린 거야. 우리 지나가면 뒷담 하자고. 틀릴 수도 있죠. 기분 나쁘면 다시 키움으로 오든지.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뭐 시장과 전체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ECB가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는 내년 9월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종목과 업종에 집중하자. 특히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된 오늘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로 어제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하필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적골나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신입사원까지 명퇴받다가 언론이 악화되니까 네. 박용모 회장이 신입사원 제외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와중에 새로운 먹거리를 갖다가 정부가 사람이 미래라며. 네,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몇백 명 그만두게 하고 나서 자기는 그냥 일용직이고 뭐 계약직으로 해갖고 저기 면세점 사람 개떼같이 뽑으라는 거 아니야. 사람이 미래라며. 명태가 미래인 거야? 아니 두산 인프라코어는 솔직한 얘기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두산 인프라코어가 돈을 못 벌었어? 아니잖아. 근데 순이익단에서 적자 났잖아요. 그거 왜 그래? 파켓 인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 직원들이 뭘 잘못했어 그거? 밖에 신진한 건 잘 모르겠고 거기 혹시 투자해갖고 하신 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어저께 저희가 사이버 열린 사이버 대학 강의로 네네. 그 저희는 준비하는 남자잖아요. 2016년 3월에 개강하는 강의를 벌써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한 달 전부터 해갖고 어저께 첫 번째 1주차 강의했거든요. 네.
저는 처음 봤어요. 맨날 그 두산그룹이 어려워지게 했다는 핵심적인 그 일산에 뭐 큰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무슨 단지. 두산 외부 디자인스. 난 처음 봤어요, 거기를.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거기 혹시 부동산 하시는 분 모르지만 지나가면서 이승원 교수가 또 차가 있잖아. 차 타고 가는데 내가 갑자기 돌다가 딱 봐. 이 교수 저게 뭐니 뚱땅지 같아. 그때 그게 두산 거라며. 네. 그거 누가 했겠어? 두산 인프라크에서 이번에 명퇴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결정했겠어? 두산 건설에서 한 거잖아요, 그건. 아니 건설이고 뭐만해. 두산 건설에서 누가 했겠어? 네. 그 박 어르신들이 했잖아. 네. 그잖아. 그렇죠. 나 그건 잘못된 것 같아.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정부가 좀 글쎄 이제 이제 얘네들 안 되겠다 싶으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 먹거리를 좀 만들어냈고 어제 발표가 됐어요. 총 5가지 소비재 5대 소비재에 대해서 수출 집중 육성 지원 방안이 나왔는데요. 5개 뭐냐면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그리고 패션 의류. 올커니. 이게 바로 어저께 얘기했던 거잖아. 네. 2010년, 2009년, 2010년, 2015년에 그 시가총액 변화 비중. 그거 있죠? 딱 그거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계속 하세요. 계속 얘기해요. 네, 그렇죠. 네. 결국 화장품 어제 얼마 전에 나왔죠? 그 11월 수출이 나왔는데 최고치 찍었어요, 결국은. 50% 늘었어. 그렇죠. 전년 대비. 네. 뭐 메르스든 뭐든지 간에 다 이겨내고서 최고치를 찍은 거잖아요.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중국 사람들 이제 뭐 중부나 안에 서부 지역 사람들까지 화장품 이제 쓰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것도 계속 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식료품 같은 경우는 이제 K푸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K푸드가 뭐 이렇게 뭐 한류와 어떤 크게 큰 바람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 점유율 갖다가 1%에서 2%로 그 정도만 늘린다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성공한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네. 생활용품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중국 다큐멘터리 보면은 소황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6포켓, 8포켓 그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소황제. 그래서 유아용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난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영유아용품도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제가 한국경제TV 방송하면서 그 바로 옆에 호텔 있잖아요. 호텔이 있는데 호텔 아침에 버스가 쫙 줄 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딱 쳐다보면은 딱 하나 눈에 띄어요. 여자들이 많잖아요. 네. 확실히 옷을 못 입어요. 못 입지. 옷을 못 입어요. 결국 뭐냐면은 화장품에 먼저 신경을 쓴 다음에 그들이 집중할 것은 옷이다. 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옷? 그건 뭐 디자인 짝퉁에서 베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짝퉁에 대해서 짝퉁 걱정해서 못한다라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떤 이런 화장품에서 이제는 여성 의류로 네.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패션에서 눈을 뜰 수가 있기 때문에 패션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같이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일단은 정부에서 여기에 포커싱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도 슬슬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데 이들 종목들이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올 상반기에 한 번쯤 시세를 내어줬던 종목이거든요. 업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내년 상반기에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차트 준비됐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것이 NH투자증권에서 오래된 미래 종합편을 놨을 경우에 시대 상황, 중국의 일본의 과거 사례 20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고 30년 동안 우리가 15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고 중국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시대별로 소비가 늘어나고 어떤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 보여주실 거죠? 그러니까 1990년도 화면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1990년도가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버블이 이거 내용 정말 좋아.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에 산업재 섹터에 대한 부분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산업재 섹터에 대한 쪽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쪽으로 전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역시 마찬가지로 비중에 대한 쪽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이런 흐름에 대한 쪽으로 전개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1990년도에서 2003년도 그리고 2003년도에서 2015년으로 오는 동안 우리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산업재해 뭐 소폭 늘어났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했고 헬스케어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거. 헬스케어에 대한 비중이 계속 늘어났고 필수 소비재에 대한 쪽이 확대가 됐고요. 경기 민감재 섹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IT 쪽에 대한 흐름이 감소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IT 쪽에 대한 쪽이 우리나라에 침식당하는 형태. 소니가 뺏기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산업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 2003년도가 지금 보게 되면 2015년도, 일본은 2003년도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 일본하고 이제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산업재에 대한 쪽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커지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감소될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네, 헬스케어에 대한 비중에 대한 쪽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유틸리티 같은 경우 증가하기 어렵고 IT 섹터가 또 똑같이 중국에 침식당하면서 비중이 줄어드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어디가 늘어나냐면 필수 소비재에 대한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는 얘기죠. 고령화와 이런 부분에 의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증가, 고령화로 인해서 필수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이제 더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에 대한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요거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아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기존 주력 산업에 대한 수출에 대한 쪽이 둔화되기 때문에 이 중국으로 수출을 되고 있는 뭐 유아용품, 패션,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 수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과 이제 그 산업 구조에 대한 변화와 맞물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중국 금융 비중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헬스케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산업재에 대한 비중은 중국은 좀 더 커질 수는 있겠죠. 그죠? 중국은 좀 더 커질 중국에 대한 쪽도 뭐 산업재에 대한 비중이 소폭 줄을 가능성에 대한 쪽 아니면 현상 유지 정도 이 정도에 대한 쪽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게 커진다라는 거죠. 필수 소비재. 그게 대박 5배, 6배 나는 거죠.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쪽 그리고 경기 민감재에 대한 소비가 지금 중국 쪽에서 비중에 대한 쪽이 늘어나는 그런 산업에 대한 쪽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컨셉에 맞는 종목들을 갖고 시장에서 이제 뭐 대응을 해 나가야지만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 자격도 없지만 올해 레포트입니다, 저건. NH투자증권의 오래된 미리스 시리즈의 종합편 125페이지짜리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딱 저 그래프. 아니, 저거 정말 여러분들 안 보셨으면 지금이라도 구해보셔야 돼요. 올해 리포트 최고의 어워드 두 남자 쇼 선정. 최고의 레포트. 최고의 리포트가 아마 최고의 레포트. NH투자증권의 오래된 미래. 그러니까 정말 잘 쓰는 레포트가 되겠고요. 저것만 보시면 그 중에서도 5페이지. 5페이지. 하여튼 저건 최고의 레포트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좀 보시면은 진짜 정말 여러분들 큰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저께 저도 뉴스 아침에 이거 5가지 보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무슨 부서인지 정부 부처에 누가 어느 수가 했는지 요건 잘한 것 같아요. 요건 잘한 것 같아요. 다음 얘기 하나요. 컨텐츠 얘기 좀 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컨텐츠는 자꾸 강조를 많이 들었잖아요. 컨텐츠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총 지금까지 어떤 세대? 한류를 어떤 증권사에서는 이제 한류 1.0, 한류 2.0, 한류 3.0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한류 1.0이 뭐냐면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범아시아 지역 쪽에서 유행했었던 바로 K-드라마. 겨울연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대장금, 겨울연가, 그리고 실장님 나왔던 전상훈 씨가 나왔던 천국의 계단. 뛰기만 했던 거? 그렇죠. 갑자기 생각나 뛰기만 했던 남자. 근데 그 당시에는요 돈을 번 사람이요 그 주인공들밖에 없었어요. 또 한 명 있다니까? 권상우나 뭐 이렇게 배용준. 또 한 명 있어. 누구요? 내 친구. 누구요? 겨울연가에서 음악 몇 개 자기가 판권을 갖고 있는 거였어. 걔가 그 CD 아직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를 데리고 있는 소속사 사장님. 그러니까 그들만 아티스트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다음 세대 바로 뭐냐면은 K 드라마에서 K 팝으로 갑니다. 싸이, 동방신기, 빅뱅, 소녀시대. 누가 돈을 벌겠을 때는 소속사가 돈을 법니다. 소속사도 벌죠. SM, YG 엔터. 이때부터 뭔가 좀 체계적으로 갔어요. 그 다음 올 초반부터 올해 2015년 초부터 나왔던 게 K 프로덕트예요. K 프로덕트 뭐냐면은 한류 소비재가 수출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화장품, 그리고 밥솥. 있겠죠. 그러니까 화장품 뭐 있습니까? 아모레퍼시픽 4배 갔고요. 산성 에렌스 40배 갔죠. K푸드, 또 K푸드 뭐 오뚜기, HM을 같이 엮어가지고서 보면은 이들 K 프로덕트가 상당히 큰 시세를 내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올해 내년 같은 경우 한류 이제 4.0으로 좀 구분을 짓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류 3.0 앞서 말씀드린 K 프로덕트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아까도 우리가
그 아까 이승원 대표님 보여준 자료에서 중국 내에서 필수 소비재의 어떤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적잖아요. 1%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이제 분명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이제는 컨텐츠든 어떤 뭐 제품이든 간에 그걸 창조해서 만들어내서 그거를 유통과 판매까지 아예 원스톱으로 한 업체가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자, 최근에 나와서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차승원 씨가 나와서 요리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요리들이 있습니다. 아침도 했고, 점심도 했고, 저녁도 했고, 요리가 있는데 그 요리에다가 HM을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 가능한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네. 그런 식의 어떤 컨텐츠 내에서 어떤 걸 만들어내서 그걸 갖다가 어떤 뭐 음식이면 음식 아니면은 제품이면 제품 백 선생이 뭐. 백주부가 그 도시락 팔듯이 그렇죠. 그런 거네. 그래서 네. 새로운 또 컨텐츠 또 한 번 또 만들어서 즉 원조 컨텐츠가 있으면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파생된 컨텐츠든 제품이든 무엇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든지 판매를 하든지 그것이 이제 내년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뜬 거죠. 내가 CE에 2번이나 갔거든 먹어보려고. 예. 내가 뭐 늦게 간 건 있지만 2번 다 매진됐더라고 그게. 예. 백주부 밥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이것이 앞서 정부의 5대 소비재 정책 지원과 맞물릴 수가 있어요. 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컨버전스 융합되면은 주식시장 내에서 이거는 폭발적으로 한 번 더 주가는 레벨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의 5개 품목을 더해서 네.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영화나 아니면 CJ ENM과 CJ CGV 그리고 또 뭐 팬 엔터테인먼트나 SM 같은 종목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하나 더 남았는데 여기 자기가 하는 듣보잡이 나오는데 이거 좀 잠깐 간단히 한번 해야겠는데 클라우드. 네, 듣보잡 주식. 클라우드는 좀 IT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 2016년 포스트 스마트폰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관련주가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관련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IoT 시대에서는요, 워낙에 많은 센서들이 장착이 돼서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잖아요. 네. 그것이 하나로 네. 집중식으로 모여지게 되면은 이것이 기존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정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이 PC, 스마트폰 그 안에서만 저장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클라우드 시대로 가게 되면은 중앙 집중해서 다 모여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 빅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수많은 사람들의 패턴이 모여 빅데이터 되고 빅데이터가 되면은 그 안에서 유의미한 어떤 전략과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또 하나 또 추가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거나 추가적인 어떤 사회 포인트를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심에는 결국 클라우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데이터 관리,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온 것에 따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뭐 종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음 주에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네.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정말 언급을 해드리겠면은 뭐 한국과 컴퓨터, 그리고 엑셈, 인프라요. 이 세 개 종목은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좀 100%짜리 아니야? 넣어놓고 한번 보시면 100% 아니야? 될 것 100%? 100%야? 100% 아닐 것 같기도. 100% XM이 100%인 것 같은데. XM은 중급은 60%네. 60%도 있어? 스펙으로 60%, 80%, 100% 이렇게 돼요. 40%부터. 진급은 20%도 있잖아요. 한글과 컴퓨터는 100% 아니야 이거? 아니죠. 다 아니네요. 다 아니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진급은 20%예요. 5배까지. 별이 5배면 뭘 주가 안 올라가는데? 별이 5개. 별이 5개? 네. 별이 5개 사봤냐 나? 네? 사봤어? 삼성전자요? 별이 5개짜리 사봤냐고? 안 사봤죠. 사보셨잖아요. 나 샀지. 우리 장모님 사드렸어. 그러니까. 부럽네. 부럽네. 그거 나도 뜨뜻하게 좋아. 난 평상용으로 샀는데.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슈 돌질 건데요. 화장품이랑 그걸 연관될 수도 있는데, 그거 좀 해주세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거? 직접 오지도 않고, 중국 사람도 직구 많이 하잖아요, 요새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어저께 이제 오해가 있어갖고, 이제 요거를 이제 뉴스를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건데. 무슨 오해? 뭐 중국에서 이제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 뭐 이런 루머가 어저께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작에서. 근데 이제 중국에서 해외 직구는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겁니다. 왜 장려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해외여행을 갖고 자꾸 면세점에서 해외에서 돈을 쓰니까 네. 중국 애들이 열받은 거예요. 네. 중국 정부에서.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직구해라. 그냥 좀 밖에 나가서 돈 쓰지 말고.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알리바바 징동닷컴 뭐 너도 나도 한국관을 개선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재팬 외면 관세 회피 하이타오의 그림자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해외 시장 직구 규모에 대한 쪽이 중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구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더 늘어날 거고. 하이롱바가 중국에서 이제 이게. 하이타오죠. 하이타오죠. 예.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인이 이제 그 열광하는 해외 브랜드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앞타밀, 그죠? 이거는 뭐 우리도 많이들 다들 사서 쓰시는 것 같고. 네. 근데 말레이시아 이포 화이트 커피. 네. 참 아쉽습니다. 동서가 가갖고 이거 평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동서가 안 먹는 게 좀 아쉽고. 미국 코치. 네. 코치, 글쎄 저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인데. 코치가 좀 네. 중저가 쪽으로 몰리니까 중가 네. 브랜드니까요. 네. 네, 선호하죠. 근데 영국 클락스, 네. 캐주얼화. 네. 그다음에 이건 저는 안 신어봐서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AKG 이어폰. 네. 그다음에 콜롬비아 샘머텍스, 풍선. 그다음에 핀란드 순토, 아웃도어 시계 뭐 이런 것들 저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브랜드들을 이제 중국인들이 열광한다고 하는데 네.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징동닷컴이 올해 3월달에 한국 전용 페이지 만들고 나서 네. 100억 위안에 달했던 한국 브랜드 관련 거래액이 3년 후에 약 9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관련된 제품에 대한 판매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도 아까 그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중국에서 보게 되면은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읽어보시게 되면 예. 쭉쭉쭉 보게 되면은 중국 2013년도 10월부터 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보, 그 다음에 정저우 등의 5개 도시를 국제 전자상거래 시범 도시로 지정했고 올해 네. 3월에는 국무원이 항저우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실험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도 8곳으로 지금 이제 그 전자상거래 시범 도시를 8곳으로 확대했고요. 수출입 절차도 간소화했고 올해 5월부터는 원활한 국제 전자상거래를 위해 통관 심사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당연히 뭐 주링호우, 뭐 빠링호우, 뭐 네. 이런 것 이분들의 이제 직구가 이제 늘어나는 네. 이제 그런 구조에 대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쪽에 대한 쪽에서 근데 이제 뭐 왜 이게 저게 된 거냐면 해외 직구 열풍 속에서 다이거우, 그러니까 해외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개인 물품 배송으로 위장해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쁜 놈들이지. 요거를 단속하겠다는 건데. 대한민국에도 많아. 네, 이거를 네. 이제 단속하겠다는 건데, 네. 이걸 갖다가, 이제 해외 직구를 제한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해외 직구는 면세점에 가서 돈 쓰는 게 이제 싫어갖고, 네. 중국에서 해외 직구를 적극 장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쪽을 갖다가, 보셔라. 그래서 이거 중국에서 해외 직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탈세를 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업체들을 제한하는 거다. 네. 그리고 해외 직구는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부스트하고 있는 계속 밀어주는 네. 그런 섹터 중에 영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네네. 좀 트렌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언제였어요? 금년 7월경이었나? 네. 제가 한번 뜬금없이 네. 네. 우리 쪽에 트렌드 해갖고 작년 12월에 제가 없을 때 하루 나왔던 최욱이라는 친구를 하면서 네. 이 친구가 뭘 하나 새 제품을 써봤더니 이거 괜찮네요. 기억나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인바디. 인바디? 인바디 M이란 거 인바디의 M반디인가? 뭐 M반디가 갖고 그게 나왔고 서포트질이 좋다고 하면서 걔가 후기 올려갖고 그때부터 관심 가졌잖아요. 네. 웨어러블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네.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갖고 전 지금까지도 이제 11월까지도 올해 이제 연말에 연말 쇼핑쇼에 제일 많이 인기 있는 거가 핏빛이나 인바디, 인바디 그렇지, 핏빛이나 조보 이런 거 엄청 인기 끌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를 완전히 뒤집는 얘기였습니다. 완전히 뒤집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인바디는 관심주에서 삭제로. 갑자기? 삭제로. 네네. 물론, 더 갈 수 있겠죠. 네네. 왜 웃어요? 아니, 재밌어서. 어떤 충격적인 뉴스길래? 아니, 바꾸면 안 돼? 네네. 바꾸면 안 돼? 네.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나는 싫다는 건데 뭐 어때? 네네. CNBC 기사인데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을 잡아주세요. 이 운동하는 젊은 여자 있잖아요. 언니가 있잖아요. 이거 좀 봐주세요. 멋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쓱 나오는 거야. 이건 보세요, 이거.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2016 will 뭐가 될 거란 얘기잖아. will be the year. 네.
2010년은 어떤 해가 될 것이다? 뭐라고 써 있어요? 웨어러블스. 웨어러블스가 disappear. disappear 뭐야? 네. 생긴다는 거야? 사라진다는 거야? 사라진다. 누가 얘기해? 벤처 캐피탈이 얘기하는 거야. 벤처 캐피탈들이. 아, 네. 사라진다는 얘기야. 왜 사라지는 거야? 이게 중요하잖아. 네. 이게 내가 맨날 얘기하던 거랑 맞물리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보세요. 하나씩 찾단 말이야. 네. 자기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다 했단 말이지. 우리 FD 친구가 들어오면서 왜 웃지 내가 말하는 거를? 같지 않다는 거죠. 같지 않다는 거죠. 네네. 내 말 안 믿는 건데 보세요. 네네.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갖고 어치도 뜨고, 핏빛 네. 이렇게 떴는데 네. 이게 뜬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없어지느냐? 왜 줄어드냐 보면 여기 내용 보면 나오는데 여기 영상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거 딱 보시면 이 화면 영상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거 링크를 찍어 드릴게요. 링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여기서 틀을까요? 영상 영상 안 찍어도 돼요. 근데 이게 보면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지 티도 안 나게 이제 옷으로 입는다는 거야. 옷으로. 그냥 웨어러블이지 이게. 그러니까 찬진지 안 찬지도 모른다는 거야. 스마트 웨어러블, 스마트 패션이 간다는 얘기예요. 스마트 패션. 네. 그래서 누가 촌스럽게 이거 시계차니? 이미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핸드백도 스마트로. 그렇죠. 모든 게 다 스마트로. 나 스마트 워치 샀다 이게 아니라 나 밴드 찼다 이게 아니라 옷에 있는 거고 수영복에 있는 거고 블루콤 대박 나갔네. 있는 거야. 몸에 있는 거, 네. 몸에 입는 거 입는 거. 네. 그걸로 가기 때문에 바뀐다는 얘기예요.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편에 있는 거가 언더아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더아머, 빅토리아 시크릿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스마트 우리나라도 스마트 웨어 이런 게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짐즈 제가 생각한 딱 찍은 주식이 죄송하게도 지금 연중 저점을 가고 있는데 젠장.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속옷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것도 신세계 인터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브랜드로 국내 브랜드에 쓰고 얘네들이 아마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 네. 근데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주가는 메롱이요. 욕만 먹고 있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전 언젠가 이런 거로 브랜드들로 뭐 톰보이가 됐고 이런 것도 수많은 브랜드 있잖아요. 네. 이런 데들이 해갖고 내년에는 웬만한 옷 티셔츠나 이런 것도 있죠. 애들 엄마들이 사줄 때도 보면 이런 거 하나 달려 있는 거 많이 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 옷 있죠. 히트텍이 나오면서 히트텍이 따뜻하다 안 따뜻하다 하더라도 히트텍이라고 강풍 불듯이 얘네 스마트 속옷, 스마트 옷 이런 게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인바디를 죄송하지만 관심 화면에서 삭제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인바디를 저한테 이제 물어보지는 않은 거로. 물어보는 건 불법이죠, 불법. 그 인바디 대신에 블루콤 넣어야겠네. 블루콤에. 그런 거 이제 들어가는 거 만들려면은 그런 부품 같은 거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죠, 불법. 얼마나 들어가는지 난 모르겠으나 조그만 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다. 늘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자. 어떤 이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 원유 수출 그거 하나 더 봐주시죠. 원유 수출 금지 해제 임박. 그거? 요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좀 봐드릴까요? 네네. 이거 보면 이제 오늘 뉴스 보면 하원에서 통과된 거로 나와요. 네네. 하원에서 통과됐는데요. 그래서 보면 40년째 미국의 석유 그 원유 수출이 금지돼 있는데 이게 올 봄부터 얘기 많이 났죠. 한번 됐는데 제가 알기에는 정확한 거를 제가 까먹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해갖고 백악관에서 거부했어요, 그래요. 근데 요번에 합의됐는데 합의되는 거가 이렇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서로 이제 뭐라 그러니 이거 뭐라 그래 정을 해야 되잖아. 그 뭐라 그래요 저거 합의를 하잖아, 서로 협상하잖아.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안 통과할 때 여기 같이 뭉겨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내년도 예산을 하고 정부 연방정부 예산하면서 거기 합의 통과돼갖고 여기서 사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원에서는 제가 통과한 거로 오는 뉴스 잠깐 봤거든요. 근데 미국 뉴스를 봤는데 제가 번역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하원에서는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상원까지 가야 되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요거 자체로만 보면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원유를 하루에 100몇십만 불인가 생산하고 300몇십만 불 생산하거든요. 근데 원유를 생산하는데 미국은 아직도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예요.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그래도 수입하는 나라인데 지금 원유 수출을 할 것도 없는데 뭐 이러냐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다만 어저께로서 공식적으로 이란의 석유 수출 금지가 해제가 됐거든요.
어저께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같이 합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워낙 80만 배를 추가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란 얘기는 100만 불 추가를 바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80만 불 체제로 바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란 있고 이거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유가는 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런 얘기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하나 더 있었는데 뭐 잠깐 중간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 대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 투자 의견에 대한 쪽은 아직까지 사랑받고 못하고 있지만 매력적인 시장임에는 분명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산업재 섹터에 대해서 언더웨이트에 대한 의견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헬스케어 그리고 또 에너지 섹터 그리고 또 지금 필수 소비재 이쪽 섹터가 2016년도에도 여전히 좋을 거다 이런 얘기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 정부 정책도 그렇고 지금 보게 되면 산업재 과거 일본에서의 사례도 그렇고 필수 소비재 쪽들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들 그다음에 지금 특이한 거는 이 정제 마진에 대한 유지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 섹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그 외국계에서도 외국계 IB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그 투자에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언더웨이트 쪽으로 들어가는 거 보게 되면은 언더웨이트? 유틸리티. 유틸리티는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 나올 거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냥 배당이나 받아라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IT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한국 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IT 쪽에서는 다만 이제 OLED 쪽들, 빅사이클에 대한 쪽에 대한 시작이라는 거, 요거에 대한 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키뉴스에서 보게 되면 컨퍼런스 OLED 10년 사이클에 대한 쪽이 시작이 됐다라는 컨퍼런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키뉴스라고 해서 지금 키뉴스 컨퍼런스라고 키뉴스라는 곳에서 이제 OLED 10년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컨퍼런스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21일 월요일 날 한국기술센터 선릉역 5번 출구에서 한다니까. 어디요? 선릉역 5번 출구. 선릉역? 국제회의장. 여기서 한다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가보셔도 OLED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건 스탠리도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또 의외로 상당히 좀 그 신제품 출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네시스에 대해서 상당히 그 EQ 그 부분에 대해서 900인가 뭔가? 900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900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리파이너리 이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읽을 시간은 마지막인데요. 어저께 대한민국 정부에서 2010년 경제운영 정책에 대해서 발표했잖아요. 발표했잖아요. 근데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잡으셔야 되겠는데요. 뭐 주시장 뭐 영향을 떠나서 그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서 제가 아까 그 김성 과장이 얘기할 때도 제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짬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요. 2016년에 대한민국 경제 운영의 그 방향성은 너무나 뚜렷해요. 거기서 전 많은 답이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인플레 유도예요. 인플레 유도. 그 뭐냐면 물가를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디플레이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니 유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걱정들이 많고 소비를 안 하니 소비를 자꾸 하니까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말했던 대로 그 하노이 가는데 15만 원 얘기하는 것만큼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에 공식적으로 한 거가 잘 찾아보시면요. 물가 상승이 딱 들어가요.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월급을 많이 주면 되죠. 그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이번에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확대하는 방법은 원래 없고 대신에 어쨌든 많이 소비해 갖고 유지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런 거죠. 물가 올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을 올리는 수밖에 없죠. 그런 것도 분명히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수입물가부터 올라가는 모든 게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게이기 때문에 전 딱 그거 보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환율을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라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대한민국 정부도 중국의 요원에 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중국이 올해까지 해갖고 단체 관광객 비자 요금 면제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거 한 10몇 불 해갖고 18,000원 정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걸 또 내년인가 후년까지 또 연장해주네요. 이게 그게 있고요. 공유경제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에어비앤비 사업이 우리나라가 개인이 하는 거가 불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보다는 적법이 잘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죠.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규정이죠, 그게. 제주도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갖고요.
제주도는 그게 맘대로 하게 돼서 공유경제, 집 숙박 공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멀은 거죠. 숙박 공유인데요. 약간 뜬금없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계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 고향에 전라남도 계시는 분들한테는요. 24시간 맘대로 놓으시라고 드론을 하나씩 사드리세요. 드론은 전남에서. 드론은 전남에서. 무인자동차는 대구에서. 대박이네, 대박. 하여튼 그런 또 재밌는 정책들 나왔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